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1.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서문. 뉴욕 벨뷰 병원의 수석 심리학자인 나는 우리가 치료하는 정신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직원들에게서도 인간의 고통을 자주 목도한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상대적으로 성공한 축에 들며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서도 환자들 못지않은 불행을 발견한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은 스스로 믿음, 감정, 행동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고 삶을 바로잡을 때야 비로소 끝난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꾸려 하거나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끔찍한 삶에 대해 불평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다른 누군가에 의해 고쳐지기를 바란다. 사람들에게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나는 병원과 환자들에게 전달할 새로운 방법과 기술이 없는지 항상 모색해 왔다. 그러던 중 토니 로빈스의 연구에 대해 처음 듣고 뉴욕에서 열린 그의 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5년 전의 일이다. 기대했던 대로 정말이지 특별한 저녁이 되었다. 인간 행동과 소통의 영역에서 토니의 천재성을 발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토니가 기본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며 살 수 있다는 내 평소의 믿음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이어 나는 토니의 2주간의 인증 과정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배운 많은 것을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전수했다. 나는 그 과정을 우리 삶의 기본 훈련이라고 불렀다. 이후에도 나는 그의 테이프 시리즈와 그의 첫 번째 책 무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했다. 내가 특별한 학문적 업적도 없는 젊은 작가의 책을 추천하면 불쾌해하거나 놀라는 동료도 간혹 있었지만 실제로 토니의 책을 읽거나 그의 테이프를 들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금방 인정한다. 토니는 포괄적인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쉽게 이해시키는 재능과 설득력도 지니고 있다. 마침내 내 아내와 나는 토니가 최근 출시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을 모두 담고 있는 운명과의 데이트 과정을 수강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치관 규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수단을 얻었고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생산적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었다. 나는 토니가 인생이라는 게임의 훌륭한 코치라고 생각한다. 그의 정확한 통찰력, 지성, 열정, 그리고 헌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영감을 준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토니의 맞은편에 앉아 그와 흥미진진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우리 삶이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거나 어느 길목에서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 설명서처럼 반복해서 참고하기에 더없이 좋은 책이다. 우리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해주는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무기고와도 같다. 사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그 가르침을 진지하게 적용한다면 나와 내 동료 같은 심리학자들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프레데릭 L. 코반 심리학 박사.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잠자고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은 그가 소유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자신도 깜짝 놀랄 힘이다. 일단 그 힘을 깨워서 실행에 옮기면 그의 삶의 혁명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오리슨 스웨트 마든, 석세스 창간자.
파트 1. 당신 안에 있는 힘을 깨워라. 1장. 운명이라는 꿈. 한결같은 사람은 운명을 믿고 변덕스러운 사람은 우연을 믿는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우리 모두는 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를 원한다. 우리는 한때 우리가 원하던 마땅히 누릴 만한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좌절에 부딪혀서 꿈이 무너지면 더 이상 꿈을 성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꿈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마저 상실해버렸다. 많은 사람이 승자의 성취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내 안의 자아는 그 꿈을 다시 회복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힘을 기억하고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정말로 꿈꿨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업무 회의를 마치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음 세미나 장소인 오렌지 카운티로 가는 중이었다. 글렌데일 상공을 지나가다가 큰 건물 위를 잠시 맴돌았다. 헬기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니 그곳이 불과 12년 전에 내가 수의로 일했던 건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시 나는 내가 타고 다니던 1960년식 고물 폭스바겐이 출근길 30분을 무사히 버티기만을 걱정하는 형편이었다. 내 관심은 오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뿐이었다. 두렵고 외로운 삶이었다. 하지만 그날 헬기로 하늘을 맴돌면서 든 생각은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때에도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모든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토대가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헬기가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가면서 돌고래들이 파도 속에서 서퍼들과 놀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그 찰나는 아내 베키와 내가 인생의 특별한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장면이다. 마침내 어바인에 이르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세미나장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1마일 넘게 자동차로 꽉 막혀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심란해져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오늘 밤 무슨 일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내 세미나에 오는 사람들이 늦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 하지만 헬기 착륙장으로 하강하면서 새로운 광경이 나타났다. 내가 착륙하려는 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비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있던 것이다. 그제야 나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교통체증은 내 행사장에 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우리는 약 2,000명 정도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5,000명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강당에 7,000명의 군중이 모인 것이다. 헬기장에서 강당으로 걸어가는 중에 나는 수백 명의 인파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어떻게든 나를 포옹하려 하거나 내 강의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고 싶어 했다. 그들의 이야기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웠다. 한 어머니는 과잉 행동과 학습 장애라는 딱지가 붙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설명한 마음 상태 관리 원칙을 활용해 아들이 복용하던 리탈린 집중력 결핍 아동에게 부여하는 약을 끊었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로 전학을 간 후 다시 치른 시험에서 아들이 영재라는 평가를 받았다고도 했다.
그녀가 아들의 새 별명을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당신도 그 아이의 표정을 봤어야 하는데 말이다. 또 한 신사는 당신도 이 책에서 배우게 될 성공 훈련 기술을 사용해 자신이 어떻게 코카인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또 50대 중반의 한 부부는 결혼 15년 만에 이혼 직전까지 가서야 비로소 개인 준수 원칙을 알고 이혼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또 어떤 영업사원은 자신의 한 달 수입이 2,000달러에서 불과 6개월 만에 1만 2,0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했고, 또 한 사업가는 품격 질문 원칙과 감정 관리 원칙을 적용해 18개월 만에 회사 매출을 300만 달러, 40억 원 이상 증대시켰다고 말했다. 또 아름다운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의 예전 사진을 보여주며 이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지렛대 원칙을 사용해 체중을 52파운드, 약 24kg이나 감량했다고 말했다. 나는 강당 안의 분위기에 감격해서 목이 메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웃으며 환호하는 5천 명의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바라보다가 언뜻 내가 지금 그동안 꿈꿔온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사람은 변화를 이루는 힘을 갖기를 절실하게 바랐다. 그런데 그 힘을 갖게 해주는 확실한 정보, 전략, 철학,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 그것을 안다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수많은 이미지와 감정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는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캘리포니아 베니스에 있는 11평 남짓한 독신자 아파트에 홀로 앉아 닐 다이아몬드 노래를 들으며 울고 있었다. 내가 누구라고 아무리 말해도 거긴 아무도 없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심지어 의자마저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아무리 울고 외쳐도 소용없어. 나는 방황에 빠졌지.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다네. 나는 내 인생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의 사건들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바뀐 순간도 생각났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나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훨씬 더 나은 존재야. 이젠 그걸 알게 되었어.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내 인생의 모든 면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못한 삶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으로 인해 이렇게 놀라운 순간에 도달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날 밤 세미나에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강당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배웅하기 위해 헬기장까지 따라왔다. 그날 밤 내가 경험한 것을 그저 감격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표현일 것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이런 멋진 선물을 주신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며 달빛 속으로 날아오를 때 몸을 꼬집어 보았다. 이게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불과 8년 전에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외로움에 사로잡혀 일상조차 제대로 꾸려 나갈 수 없었던 사람이 정녕 나였단 말인가. 살아남는 것조차 불확실했던 그 가난뱅이 뚱보가 나였단 말인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나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내가 힘의 집중이라고 부르는 원칙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모든 자원을 삶의 한 영역에 집중시킬 때 그 즉시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잘 알지 못한다. 한 곳에 힘을 집중하면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뚫을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개선에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분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독특한 차별적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힘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는 어느 특정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 하기보다는 그저 조금 해보다 많은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저것 사소한 것들에 손을 대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것이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딱 한 가지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살아왔다. 무엇이 우리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드는가? 배경도 형편없고 시작도 초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공에 유리한 자원을 가진 모든 사람이 왜 비만이 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마약 중독에 이르는가? 우리 삶을 다른 사람의 모범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열정적이고 행복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반면에 왜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재미있는 것 없나 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되려면, 그러니까 내 운명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즐거운 방식으로 그 지식을 확장하고 배우고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뭔가 독특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믿음을 키워왔다. 나는 우리 모두의 안에는 잠자는 거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재능,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만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천재성은 당신이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예술이나 음악에 대한 재능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직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혁신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천재성일 수도 있다. 나는 우리의 창조주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으며 삶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셨다고 믿기로 했다. 그래서 몇 년 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삶이 지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죽은 후에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과 오늘날 나는 책, 테이프, TV쇼를 통해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과 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개인적으로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국회의원, CEO, 기업 대표, 국가 지도자, 기업 관리자, 심지어 학부모, 영업사원, 회계사, 변호사, 의사, 정신과 의사, 상담사, 프로 선수들을 도왔다. 또 공포증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했다. 나는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행운을 얻었다. 내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흥분을 감출 수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 왔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자원은 우리 자신 안에 있으며 단지 그 힘은 우리가 깨워서 탄생시킬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하나다. 바로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도전 의식을 불어넣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아이디어와 전략이 가득하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인지 안다. 당신과 나는 영적 동지다. 삶을 확장하고 싶은 당신의 열망이 이 책을 손에 들게 했다.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들도록 이끈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당신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당신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교사든 사업가든 아니면 평범한 어머니나 아버지든 당신의 운명은 당신만의 위대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당신은 이 책을 사서 이미 읽기 시작했으니까 말이다. 통계에 따르면 이 책을 산 사람들 중 한 장을 넘긴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얼마나 끔찍한 낭비인가. 이 책은 당신 인생에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책이다. 당신은 분명 그저 조금 해보다 많은 식으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 책의 각 장에 있는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당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통계처럼 한 장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매일 배운 것을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실천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그것이 이 책이 당신에게 약속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려면, 변화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려면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일시적인 변화는 결국 무너져서 실망만 느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계속 실행을 미루는 이유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그저 단기적인 보상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들을 추구해 왔다. 다음 페이지부터 이 원칙들을 배우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변화의 원칙을 나누고 싶다. 이 원칙들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 어느 한 개인이 성공을 위해 개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든 기업이 혁신을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든 한 국가가 전 세계 자국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것이든 이 변화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의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 변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1단계 기준을 높여라.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도대체 8년 전에 무엇이 내 인생을 바꾸었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바꾼 것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때 내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모두 종이에 적었다. 자신의 기준을 높이고 높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그 이하의 기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원대한 결과를 이룩했는지 생각해 보라. 역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이브러함 링컨,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인권운동가 로사 파크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농민운동가 세자르 차베스, 일본 혼다 자동차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 등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강력하고 멋진 걸음을 내디딘 수많은 위대한 사람의 영감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끌어냈던 그 힘을 당신도 끌어낼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장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다. 조직, 회사 혹은 국가나 심지어 세계를 바꾸는 것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간단한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단계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기준을 높였으면서도 높인 기준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변화를 시도하지도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을 읽으면서도 당신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최고의 능력을 깨울 수 있다는 확신감이 부족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이 어떠하며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하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명령과 같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만들어낸다. 결국 삶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념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높인 기준을 능히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길러야 한다. 이런 신념 체계를 통제하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기준만 높인다면 그 기준을 뒷받침할 확신감을 갖지 못할 것이다. 간디가 비폭력 저항의 힘을 온몸으로 믿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이룬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그가 내면의 자원에 접근하고 확신에 차지 않은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했을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믿음, 즉 확신감이야말로 역사를 통틀어 모든 위대한 성공을 뒷받침한 힘이다. 3단계 전략을 바꿔라.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 필요하다. 나의 핵심 신념 중 하나는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당신이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확실히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 방법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한 전략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제부터 나는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이미 이룬 사람들, 즉 당신의 롤 모델을 찾아서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핵심 신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러면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당신은 그들의 방법을 정밀하게 가다듬고 변형시켜 더 좋은 방법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책은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정보와 자극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현재 따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기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당신을 가로막은 기존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당신에게 이미 도움이 되었던 믿음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또 이 책은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보다 우아하고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련의 전략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당신이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이 책을 통해 기꺼이 당신의 개인 코치가 되어줄 것이다. 코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우선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코치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코치가 알려주는 전략을 활용하면 당신도 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신의 코치는 때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실행하게 도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이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가 당신의 코치 역할을 기꺼이 맡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코칭할 것인가? 우선 당신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힘에 탁월한 능력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제 당신과 나는 함께 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5가지 삶의 영역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할 것이다. 결코 그저 한번 시도해 보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5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감정 정복하기. 감정 정복 수업만 마스터하면 4가지를 정복하기 위한 방법의 대부분을 마스터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해보자. 왜 체중을 줄이고 싶은가? 단지 몸의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원치 않는 체중에서 해방되면 자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한껏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다. 우리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천적인 재능에 대해서는 잊은 채 기껏 발휘할 수 있는 지능을 사용해 우리 자신을 형편없는 감정 상태로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놀라울 지경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은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며 그저 단기적인 즉흥 처방에 의존한다. 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지만 전 세계 코카인의 5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방 예산이 우리가 술 소비에 쓰는 돈과 맞먹는다는 사실이나 매년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인 프로작을 처방받는데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겪는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어떤 감정이 우리를 격려하고 어떤 감정이 우리를 낙담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 가지 감정을 가장 잘 활용해서 그 감정이 방해가 되지 않고 최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단계별 계획을 보게 될 것이다. 2. 육체의 건강 정복하기. 당신이 꿈꿔온 모든 것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육체적 건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활력에 넘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전날 밤에 피로가 그대로 쌓여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늘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에 짜증을 내며 잠에서 깨어나는가? 당신의 현재 생활 방식이 다음과 같은 통계치에 일조하지는 않았는가? 통계 수치에 따르면 미국인 2명 중 1명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고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17세기 내과 의사 토마스 모펫은 일찍이 우리는 치아로 무덤을 파내고 있다라고 비유했다. 고 지방에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음식을 우리 몸에 쑤셔 넣고 담배, 술, 약물로 내장 기관을 중독시키고 TV 앞에 죽치고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육체의 건강 정복하기 수업은 당신의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수업을 마스터하면 보기에도 좋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활기찬 삶을 살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관계 맺는 법 정복하기. 앞서 언급한 감정 정복과 육체적 건강 정복 외에는 이번 단락에서 언급하는 관계 맺기, 즉 이성관계, 가족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배우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일을 자기 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세 번째 정복 수업에서는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밝힐 것이다. 먼저 당신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당신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면서 사람들과 깊이 관계를 맺는 방법,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었음을 깨닫는 기여도 등 우리가 원하는 보상을 받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내 경우에는 가장 큰 자원이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수업을 마스터하면 당신이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무한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4. 재정 문제 정복하기. 대부분의 미국인은 65세가 되면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거나 죽는다. 그것은 은퇴라는 황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실속 있는 인생 게임 플랜이 뒷받침된 재정적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풍요로운 재정적 시나리오를 어떻게 현실로 이룰 수 있겠는가? 네 번째 정복 수업은 어떻게 하면 인생의 가을을 맞아 단순히 생존이라는 차원을 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게 된 행운 덕분에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재정적 압박에 계속 시달리고 있으며 돈만 더 있으면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엄청난 문화적 망상이다. 단언하건대 돈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더 많은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당신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돈을 행복의 전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먼저 배운 다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 부를 얻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관, 신념, 감정을 일관성 있게 경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삶의 목표를 재정의하고 최고 수준의 부유한 삶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꿈을 꾸며 마음을 평온으로 채우고 삶이 당신에게 베푸는 모든 가능성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5. 시간 정복하기. 걸작이 탄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지금 시간 관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시간을 들여 시간을 자유자재로 주무르고 다루면서 시간을 당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5번째 정복 수업은 서둘러 급하게 내린 평가가 어떻게 장기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수업에서 당신은 진정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과 순간적인 만족에 대한 욕구를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아이디어, 결과물, 심지어 당신의 잠재력까지도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이 내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필요한 지도와 전략을 설계해서 대대적인 행동을 개시하려는 의지, 지체되는 시간을 감수하는 인내심, 필요할 때마다 접근 방식을 자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통해 그 결정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시간 정복을 마스터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노력 끝에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과 함께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 삶이 완벽했다거나 순탄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훈련을 통해 배우고 인내하며 성공을 거듭해 왔다.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하면서 내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 5가지 분야에 대한 나의 숙련도는 지금도 계속 확장 진행형이다. 물론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생활 방식이 당신에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내 꿈과 목표 또한 당신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꿈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 무형의 것을 유형의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내가 배운 교훈은 누구를 불문하고 성공에 이르는 근본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이 책이 당신의 삶의 질과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는 교과서이자 당신의 행동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나의 첫 책, 무한 능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너무나 뿌듯하지만 이 책 또한 당신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롭고 특별한 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복은 기술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그 교훈에 따라
우리는 이 책에서 몇 가지 기본적 내용을 되새겨 볼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이 책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답을 찾도록 당신을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거나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골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책의 전략이나 도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실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책의 모든 전략과 도구는 하나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사용하면 더 폭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우리 문화권에서 가장 위대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그들이 지켜온 원칙들을 총망라했다. 언론인이자 평화운동가인 노먼 커즌스부터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까지 UCLA 농구부 감독으로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존 우든부터 금융계의 마법사로 일컬어지는 존 템플턴까지 그 외 업계 최고 인물부터 심지어 택시 운전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며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서 내 경험으로 얻은 교훈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수천 권의 책, 테이프, 세미나, 인터뷰에서 얻은 교훈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흥미진진한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단순히 당신의 삶에서 그저 한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의 초점은 세상의 변화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당신은 이 책을 통해 두려움이나 공포를 극복하거나 관계의 질을 높이거나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등 삶에서 변화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사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기술이다. 나의 첫 책 무한 능력을 읽어보았다면 당신은 이미 여러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작은 변화 하나가 말 그대로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레버리지 포인트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지금은 그저 상상만 하고 있을지 모르는 삶을 창조하고 살고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쓰였다. 당신은 이 책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당신이 직면한 도전의 원인을 다루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휘 중 단어 하나만 바꿔도 삶의 감정 패턴을 즉시 바꿀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습관적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주요 관심사와 매일매일의 습관적 행동을 즉시 바꿀 수 있다. 또 습관적 믿음 하나만 바꿔도 행복의 수준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과 인연을 맺으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시키는 여정을 함께 떠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당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 삶은 창조주의 선물이다. 삶은 우리에게 특권과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더 크게 성공해서
이를 갚으라는 책임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자, 이제 탐험의 여정을 떠나보자.